오늘 밤 당신이 자는 방식이 지금은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흉통, 어지럼증 같은 경고 징후 없이 그저 평범한 밤잠일 뿐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깨어났을 때 혼란스럽거나 한쪽 팔을 움직일 수 없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대부분은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저는 뇌 전문의로서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흡연, 식단,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잠자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고령자는 편안함을 주는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거나 옆으로 웅크리거나 안락의자에서 잠드는 방식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함 이면에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고요한 시간에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신체 위치가 당신의 뇌가 건강하게 깨어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변화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곧 알게 될 내용은 수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 벨 알림을 켜고 당신만을 위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60세 이상이라면 밤에 등을 대고 머리를 베개에 평평하게 자는 자세가 평화롭고 편안하며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팔은 옆에 두고 눈을 감고 엉덩이나 어깨에 압박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잤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 하나가 매일 밤 당신의 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뇌 전문의로서 이런 경우를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고령자가 아무런 통증이나 징후 없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깨어났을 때는 말이 어눌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몸의 한쪽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마비됩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는 뇌졸중입니다.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닌 단지 잠자는 동안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한 혈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자면 머리와 심장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무해한 수 있지만 노화된 인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과 뇌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며 압력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뇌에서 피를 빼내는 정맥은 중력과 싸워야 합니다. 피가 자유롭게 아래로 흐르는 대신 특히 뇌 깊숙한 곳에 작고 섬세한 혈관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체가 바로 위험의 시작점입니다. 정체된 혈액은 더 두꺼워지고 끈적해지며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혈압이 자연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뇌가 가장 취약해집니다. 좁아진 동맥에 밤새 갇혀있던 작은 혈전이 갑자기 떨어져 나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 중 하나에 박히면서 순간적으로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으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변화된 채로 깨어날 뿐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는 괜찮았는데 깨어보니 망가져 있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독립적인 퇴직교사, 참전용사, 간호사를 치료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평하게 자는 자세가 이러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평평한 자세는 뇌의 정맥 시스템에 피가 모이게 하여 두개내압을 높이고 산소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가벼운 야간 탈수, 낮은 산소 포화도,
또는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혈압약 복용 등이 더해지면 완벽한 위험 환경이 조성됩니다. 당신이 평생 신뢰했던 부드럽고 연약한 장기인 뇌는 공기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6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머리를 최소한 20에서 30도 정도 살짝 올려서 자라고 말합니다. 목을 지지하고 정렬을 유지하는 외지 베개나 단단한 쿠션 2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순환, 산소 공급, 그리고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당신의 뇌를 살아있고 깨어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평하게 자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이 압박받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징후를 알리지 않습니다. 나쁜 하루나 나쁜 식단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 조용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섭게 들린다면 엎드려 자는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자세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당신을 살리는 숨결 자체가 뇌의 최악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고령자에게 엎드려 자는 자세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잤을 것입니다. 얼굴을 아래로 하고 팔을 몸 가까이에 두면 매트리스의 무게가 가슴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마치 누에고치 속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 자세가 사실은 당신의 뇌가 생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혈류를 조용히 차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뇌 전문의로서 말씀드리건대 저는 너무나 많은 고령자가 엎드려 자는 동안 목의 동맥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균형, 그리고 독립심까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엎드릴 때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심하게 돌려야 합니다. 이 비틀림은 척추 동맥을 압박합니다. 이 동맥들은 척추를 통해 흐르며 뇌의 뒷부분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2개의 주요 혈관입니다. 뇌의 이 부분은 협응, 균형, 심지어 의식 자체를 조절합니다. 이제 이 압박이 몇 초가 아닌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가 떨어집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뻣뻣해진 동맥은 압력 하에서 더욱 좁아집니다. 뇌에서 피를 배출해야 하는 정맥은 꼬이고 정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된 혈액은 더욱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며 결국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 혈전은 밤새 조용히 잠복하며 이른 아침 시간에 혈압 상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자연적인 혈압 급증이 발생하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으면서 순식간에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혈전이 쌓이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위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단지 어지럽거나 일어설 수 없거나 머릿속에 말을 할 수 없는 채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의 한 은퇴한 교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포근해서 평생 엎드려 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반쯤 깨어 있었지만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협응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 뇌졸중이었습니다. 원인은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엎드려 자면서 발생한 혈액순환 불량이었습니다. 60세 이상에게 이 자세는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은 탄력을 잃고 수면 중 산소 수치는 더 쉽게 떨어지며 문제가 있을 때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30세의 신체가 8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을 70세의 뇌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수면제를 복용한다면 위험은 2배가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당신의 몸이 산소 수치 하락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조용히 견딜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엎드려 자는 것이 엥가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뇌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혈전을 형성합니다. 수년 동안 이 자세로 잠을 잤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옆으로 가급적 왼쪽으로 바꾸고 목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곧게 지지하는 단단한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값비싼 것을 보호하는 작은 변화입니다. 바로 잠들었을 때와 같은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자는 것이 뇌에 피가 고이게 한다면 엎드려 자는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의존하는 바로 그 공기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고령 미국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또 다른 야간 습관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내부에서부터 당신의 뇌를 서서히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담요를 머리 위로 당기는 것처럼 간단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고령 미국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작고 무해한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에 담요를 머리 위로 당겨 덮는 것입니다. 방이 으슬으슬하거나 배우자가 코를 골거나 단순히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며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하는 행동은 뇌가 의존하는 공기를 조용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저는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고령 환자들은 선생님, 저는 평생 그렇게 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화된 뇌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굴을 덮는 무거운 담요 밑에서 잘 때 당신은 신선한 산소를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같은 공기를 계속해서 재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는 동안 이 불균형은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혈관은 압력을 유지하려고 수축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하여 뇌로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그 동맥들은 이미 뻣뻣하고 좁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확정되어야 할 만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산소 부족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흐름을 늦추며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혈전은 당신의 뇌에 피를 공급하는 정맥이나 동맥에 조용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혈압이 자연적으로 급증하는 일은 아침 시간이 오면 그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와 위로 이동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 멍하거나 머리가 맑지 않거나 일어나서야 서서히 사라지는 둔한 두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밤새 산소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고령자가 늦기 전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82세에 은퇴한 우체국장 리처드라는 환자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년 겨울 그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두꺼운 이불을 머리 위로 덮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차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가 그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산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맞았고 스캔 결과 그의 뇌 깊숙한 곳에 작은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장병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잠자는 동안 뇌가 서서히 질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밤마다 같은 공기를 호흡했습니다. 노화된 뇌의 경우 가벼운 산소 부족조차도 심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낮은 산소 수치를 경험하는 고령자는 뇌졸중,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신의 뇌는 충분한 산소가 있을 때만 깊은 수면 중에 스스로 치유하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혈액은 더 두꺼워지고 혈관은 더 약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얼굴 위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면 시트, 가벼운 담요를 사용하거나 어둠이 필요하다면 수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오래된 공기의 거품 속에 자신을 가두는 대신 방을 쾌적하게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심장이 안정적인 박동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고 정신이 뚜렷하며 당신답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당신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게 들린다면 다음 수면 습관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고령 미국인들이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빠져든 습관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혈액순환을 조용히 차단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천 개의 거실에서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잠든 고령 남성이나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TV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에게 그 의자는 침대가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주시거나 더 이상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만 이렇게 자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이 매일 밤이 됩니다. 그리고 무해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노화된 뇌에게는 가장 위험한 수면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이었던 고령자가 아침에 혼란스러워하고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이 축 늘어진 채 발견됩니다. 병원에서 스캔 결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뇌에 생긴 혈전, 밤에 시작된 조용한 뇌졸중입니다. 넘어지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경고도 없이 그저 안락의자에서 보낸 또 다른 밤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앉아서 잠을 잘 때 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과 산소가 고르게 순환하도록 평평하게 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45도나 60도 각도로 반쯤 앉은 자세로 잠을 자면 중력이 혈액을 뇌에서 멀리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다리와 엉덩이의 정맥은 자신의 무게로 압박을 받고 혈액은 몸의 하반신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느리고 정체된 혈액은 더 두껍고 끈적하며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심장이 쉽게 보상하여 더 열심히 펌프질하여 혈액을 계속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며 탈수가 흔합니다. 그 결과는 몇 시간 동안 악화되는 느린 혈액순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지해 있던 다리 깊숙한 혈관에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밤새 조용히 자리 잡고 점점 커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다가오고 혈압이 자연적으로 상승할 때 그 혈전이 떨어져 나옵니다. 혈류를 따라 위로 이동하여 뇌에 도달하고 그 순간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혈전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형성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단지 변화된 채로 깨어날 뿐입니다. 때로는 균형이나 협응력을 앗아가는 작은 뇌졸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뇌졸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졌던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켄터키 출신의 바바라라는 79세의 은퇴한 꽃집 주인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 수술 후 평평하게 눕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안락의자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매일 밤 그녀의 다리가 조금씩 더 부어오르고 발목이 붓고 혈류가 느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딸이 그녀를 의자에서 발견했을 때 그녀는 손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캔 결과 그녀의 뇌 깊숙한 곳에 작은 뇌졸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앉아서 자는 동안 다리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혈전이었습니다.
바바라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토록 두려운 이유입니다.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앉아 자는 것은 혈압과 흐름을 조절하는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정맥을 압박하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혈전을 형성합니다. 안락의자에 의존하여 휴식을 취한다면 자세를 바꾸십시오. 엉덩이를 구부리지 않고 상체를 올릴 수 있는 침대나 조절식 프레임에서 주무십시오.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자주 움직이고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치유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앉아 자는 것이 조용히 당신의 뇌에서 산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이 베개 밑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가장 위험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자세입니다. 베개를 적절하게 정돈하고 팔을 그 밑으로 밀어넣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잠이 들면서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수면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지게 내가 가장 잘 쉬는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단 하나의 자세가 밤마다 당신의 몸속에서 연쇄 반응을 조용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류를 늦추고 동맥을 압박하며 결국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당신이 오른쪽으로 누워 팔을 베개 밑에 넣고 잘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상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혈류 고속도로, 즉 경동맥과 쇄골화동맥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뇌로 피를 공급하고 뇌에서 피를 빼내는 주요 혈관입니다. 머리와 상체를 팔에 기대면 목과 어깨를 가로질러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동맥 내부 공간이 줄어듭니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혈액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피를 운반해야 하는 정맥은 압박을 받고 순환이 정체되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줄어든 흐름으로 인해 혈액은 정체되고 걸쭉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 느린 움직임을 손상으로 감지하고 혈액 응고를 돕는 작은 세포인 혈소판을 활성화하여 반응합니다. 이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압력이 가장 높은 목이나 어깨 근처에 작은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밤 당신의 수면 중 혈압이 급증할 때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경동맥을 통해 위로 이동하여 뇌의 혈관으로 들어가고 순식간에 필수 조직으로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멍한 상태로 깨어나거나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거나 말이 혀에 엉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상한 꿈이나 잘못 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 당신의 뇌가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가진 75세의 베트남 참전 용사 렌달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부터 오른쪽으로 누워 팔을 베개 밑에 넣고 머리를 앞으로 기울인 채 잤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가 그가 침대에서 반쯤 나와 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중대 뇌동맥에서 혈전을 발견했는데 이는 수년 동안 밤마다 오른쪽 목과 어깨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해 유발된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선생님, 제가 자는 방식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에게 이 자세는 특히 위험합니다. 노화된 동맥은 유연성을 잃고 어깨의 신경은 압박에 더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가벼운 탈수, 낮은 야간 산소 또는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혈압약 복용 등이 더해지면 혈액순환 제한과 혈전 형성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압력은 혈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팔과 손을 제어하는 신경 다발인 상완신경총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가 팔의 저림이나 무감각함으로 깨어나고 이를 단순한 혈액순환 불량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 무감각함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자세가 당신의 자세임을 인식한다면 이제 변화를 줄 때입니다.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입니다. 대신 왼쪽으로 누워 자고 머리를 부드럽게 올리고 팔은 몸 앞으로 또는 옆으로 쉬게 하되 절대 밑에 두지 마십시오. 윤곽이 있는 베개를 사용하여 목을 정렬 상태로 유지하고 어깨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락의자에서 똑바로 앉아 자는 것이 다리에 피가 고이게 한다면 오른쪽에 누워 팔을 베개 밑에 깔고 자는 것은 뇌 근처에 피를 가둡니다. 하지만 다음 습관은 훨씬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 습관에서는 당신의 산만함 자체가 뇌가 늦기 전에 필사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고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밤에 스며드는 일종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깨어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고 베개를 조정하며 결코 오래가지 않는 그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리가 주시거나 허리가 뻣뻣해치거나 그냥 잠을 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건 그냥 나이 탓이야. 정상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뒤척임이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면 어떨까요? 신경과 의사로서 저는 불안정한 수면을 단순한 성가심 이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령자에게 그것은 초기 경고입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체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뒤척일 때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혈류, 산소 수치, 그리고 뇌의 섬세한 혈관 내부 압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맥이 경화되고 정맥이 탄력을 잃은 60세 이상에게는 매번 움직임이 이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약한 시스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 방해받고 당신의 뇌가 깊고 회복적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때 뇌를 통해 꾸준히 흘러야 할 혈액이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다가 느려지고 다시 빨라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동은 혈관의 내벽을 마모시킵니다. 이 끊임없는 불안정성은 혈액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작은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체된 혈액은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면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 혈전이 항상 시작된 곳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자연적인 일은 아침 혈압 급증을 경험할 때 그때 혈전이 떨어져 나와 위로 이동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피아노 교사 낸시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몇 달 동안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밤새도록 뒤척이며 몇 분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깨어나고 아침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태어났고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스캔 결과는 수면 중 불안정한 혈류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은 허혈성 뇌졸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가 리듬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밤마다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수면은 눈을 감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뇌가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얻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계속 가거나 움직일 때 그 과정은 반복해서 중단됩니다. 당신의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여 혈압 하락 대신 혈압 급증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뇌의 작은 혈관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자주 일어날 때 그것은 완벽한 위험 환경이 됩니다. 걸쭉해진 혈액, 염증이 생긴 혈관, 그리고 공격할 때를 기다리는 혈전의 조용한 형성입니다. 밤에 자신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당신의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탈수,
낮은 산소, 순환 불량, 또는 심지어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 근처에 물을 두고 늦은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수면 검사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불안정함을 습관이 아닌 증상으로 취급하십시오. 왜냐하면 중단 없는 양질의 수면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당신의 뇌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수면이 평온할 때 당신의 뇌는 치유됩니다. 혼란스러울 때 그것은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불안정함이 삶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면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기도 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의존하는 그 작은 약을 잊거나 건너뛰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령자들이 단 한 번의 복용량 누락이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당신은 피곤합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이를 닫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당신은 약 먹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단지 한 말일 뿐이야. 아침에 먹으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약, 그 단 한 번의 야간 복용량을 건너뛰는 것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연쇄 반응을 당신의 몸에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끼는 고령자들, 차분하고 편안하며 어쩌면 자신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깨어났을 때는 말을 할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러한 많은 경우에 그들의 독립심을 앗아간 뇌졸중이 단 한 알에 놓친 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걸을 때 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심혈관 시스템은 규칙적인 것을 의존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베타 차단제, ACE 억제제, 칼슘 채널 차단제 또는 혈액희석제 등 혈압, 심장 박동, 혈액의 걸쭉함을 매우 섬세한 균형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복용량을 놓치면 특히 밤에는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수면 중에 부드럽게 떨어져야 할 혈압이 예측할 수 없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노화로 뻣뻣해진 동맥은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 확장할 수 없습니다. 벽이 압박을 받고 작은 균열이 형성됩니다. 한편 혈액희석제나 항혈소판제의 부재는 당신의 혈액을 더 두껍고 끈적하게 만듭니다. 몇 시간 안에 혈전이 뇌의 동맥이나 목에 조용히 형성되어 움직일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고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혈압이 급증할 때 그 혈전이 떨어져 나옵니다. 위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고 순식간에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경기도, 통증도 없이 그저 고요한 뿐입니다. 저는 72세의 전기기사 해롤드라는 환자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건강관리에 꼼꼼했고 산책하고 분별력 있게 먹었으며 의사진료를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야구 경기에 정신이 팔려 혈압약을 잊었습니다. 아침에 먹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얼굴의 절반이 처지고 말이 어눌해진 채 깨어났습니다. 스캔 결과는 약 복용을 놓친 후 밤새 혈압 급증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의 왼쪽 뇌반구에 혈전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롤드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말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저를 바라보며 한 날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한 알을 건너뛰었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아무도 짊어져서는 안 될 후회의 고통을 그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신체의 자가 조절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심장은 덜 효율적인 되고 혈관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 당신의 기억, 그리고 당신의 독립심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건너뛸 때
당신은 재앙과 당신 사이에 서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알약 복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알람이나 휴대폰 알림이 있는 주간 약통을 사용하십시오. 침대 옆에 여분의 세트를 보관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밤 당신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일관성은 단순히 규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놓친 알약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방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 작은 일로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그 작은 알약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흐르게 하며 당신의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알약을 복용하고 완벽한 자세로 자고 모든 규칙을 따른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마지막 숨겨진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의 방에 있는 어떤 것, 무해하게 느껴지지만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동맥을 조용히 수축시키고 뇌에서 산소를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주변 공기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밤새 당신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을 밝혀냈으니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늦은 후에야 배우는 한 가지 진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야간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덮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년간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서서히 조용히 쌓입니다. 당신이 침대에 눕는 방식, 방의 온도, 당신이 선택하는 담요, 당신이 있는 알약. 모든 세부 사항이 쌓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고령자들은 수면이 단순히 휴식, 눈을 감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수면은 당신의 뇌가 스스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독소를 제거하고 혈압의 균형을 맞추고 산소 흐름을 복원하며 심장 박동을 재설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연 회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방해받을 때, 피가 보이거나 산소가 떨어지거나 순환이 느려질 때 뇌는 조용히 고통받다가 어느 날 밤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국 병원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영원히 변화된 채 깨어난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일부는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일부는 말하는 능력,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손자를 아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약간 높인 베개,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잔, 기억해낸 약 한 번의 복용과 같은 단순한 변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당신의 수면을 사치가 아닌 약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는 방식이 내 뇌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해치고 있는가? 머리를 평평하게 두지 말고 부드럽게 올리십시오. 무거운 담요, 추운 방, 또는 엎드려 자는 것을 피하십시오. 심장약이나 혈압약 복용을 단 한 번도 거르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고 늦은 밤에는 술이나 과식을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지만 각각은 보호의 한 형태이며 미래의 당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아직 통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와 당신의 독립심을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당신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지만 당신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방식으로 잠을 자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불을 펼칠 때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을 통해 이끌어온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거리,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수면을 보호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